염류는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물질, 보통 뭐 소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염류야. 그게 염류고, 그 해수 1kg 안에 그럼 1kg이면 1000g이잖아요 1000g 중에 물이 965g에 있고 염류가 35g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35%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5psu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보통 이래. 보통 염류가 한 35g 정도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바다 평균적으로. 근데 그 35g 중에 제일 많은 게 염화나트륨이고,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이고, 나머지 있어. 염화나트륨 때문에 얘 때문에 짠맛이 나는 거예요. 얘가 많아가지고. 나트륨이 원래 짠맛이 좀 나거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이게 좀 쓴맛이 납니다. 쓴맛이. 자, 제일 많은 건 염화나트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염화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어찌됐건 염류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물질을 염류라고 해요. 염류. 그 다음에 염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비율인데, 비율. 염분은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 수로 나타낸 것. 아까 전에 이제 1000g이면 1kg이잖아. 1kg 안에 35g 있으면 이거의 염분은 35psu다 이렇게 얘기해요. 35psu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뭐 염류가 40g 있어. 그러면 40psu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퍼센트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퍼밀이라고 하는 거야. 퍼밀. 이게 천분율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백분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천분율이라고 해요. 천분율. 그러니까 1000g 안에 35g 있다 이거예요. 100g 안에 35g 있는 게 아니라 1000g 안에 35g 있는 겁니다. 전 세계 평균이 35psu야. 이게 퍼밀이라는 단위랑 psu라는 단위랑 사실은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예전에는 퍼밀이라는 단위를 더 많이 썼고, 퍼밀을 계산하려면은 진짜로 바닷물을 1000g을 떠다가 증발을 막 시켜요. 그러면 소금이 남겠지? 염류들이 남겠죠? 그거를 질량을 재가지고 해수 1000g분의 염류의 질량 곱하기 1000 하면 염분 계산하는 건데, 이게 너무 좀 번거로운 거야. 이게 지금 염분 측정하려고 하는데 자꾸 1000g 떠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개선이 된 게 뭐냐면 15도씨 1기압 상태에서 해수에 전류를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염류가 많잖아? 그러면 전류가 잘 통해. 그래서 전류가 잘 통하면 pS가 높아지는 거예요. 염분이 많다. 그래서 그렇게 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기계 같은 거 꽂으면 되는 거야. 전기 통하나 안 통하나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퍼밀이라는 단위를 많이 썼지만 지금은 psu라는 단위를 쓰고, 천분율인 퍼밀과 거의 같은 값을 나타낸다. 알아두시고, 자,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결론적으로는 이제 1000g에 얼마나 많이 녹았냐 이런 거기 때문에 증발량과 강수량이 염분에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육지에서 흘러드는 담수의 양, 물의 양 영향을 주고, 빙하가 녹거나 해수가 어는 경우도 영향을 주는데, 그러니까 농도가 높으면 염분이 높은 거다. 잘 봐. 증발이 많이 돼. 증발이 많이 되고 비가 적게 내려요. 그러면 염분이 높아져요. 염분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증발이 많이 되면 더 진해지는 거죠. 비도 안 내리면. 그 다음에 단수의 유입이 적다. 그러니까 이런 요런 데는 민물의 유입이 거의 없는데, 해안가 있죠, 해안가? 요런 데는 민물이 이렇게 막 들어올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담수의 유입이 적으면 염분이 높아요. 담수의 유입이 많으면 민물이 많아지는 거니까 농도가 옅어져 가지고 염분이 낮아져요. 해수가 언다. 해수가 얼 때 물들끼리 오는 거야. 물들끼리 오는 거야. 그러면은 소금물이었는데 물이 얼면은 남아있는 소금물이 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염분이 높아지는 거다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강수량이 많으면 염분이 낮아져요. 예, 왜냐하면 그 물이 많아지니까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으면 담수의 유입이 많거나 빙하가 녹아요. 그러면 염분이 낮아집니다. 자, 아무튼 염분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염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염분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이래. 지역에 따라도 달라지고 염분은 항상 똑같은 거 아니다. 그래서 저위도 지역에서는 염분이 대체로 낮은데 왜냐하면 비가 많이 내려서 그래. 비가 많이 내려서 저위도면 온도 높으니까 무조건 염분이 증발 많이 되니까 염분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비가 많이 내려요. 예, 적도지방에. 그래서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고 중위도가 염분이 높아요.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건조해지고 증발량이 많아요. 강수량보다. 그래서 중위도가 더 염분이 높다. 위도 30도 부근에 대부분의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위도 30도 부근에 있어요.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한 곳이 염분이 높다. 그 다음에 극지방은 염분이 낮아요. 빙하가 녹아가지고 담수 유입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다. 극지방은. 자,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 염분 분포. 우리나라는 33 PSU로 전세계 평균보다 낮은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근처는 이제 담수 유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분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염분이 낮아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아셔야 되고 담수 유입이 많은 황해가 동해보다 염분이 낮다.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한강도 황해로 흐르고 낙동강 빼고 섬진강 이런 강들이 우리나라 4대 강 중에 3개가 다 황해로 흘러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가 염분이 낮은 거야. 여기보다. 황해가 염분이 더 낮다. 자, 옆에 그래프 보세요. 자, 2월보다 8월이 33 이러지 여기가. 근데 여기는 34잖아요. 겨울에 염분이 더 높은 거예요.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서.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봐. 겨울에 보면 같은 위도를 봤을 때 여기는 34.2인데 여기는 31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염분이 낮아. 여기가 왜 낮냐면 강물이 많은 유입이 있으니까. 알겠어요? 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염분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계절에 따라도 달라지는 거예요. 염분은. 근데 염분 B자가 중요합니다. 염분 B는 일정해요. 염분의 비율은 일정합니다. 염분이 달라도 염료들이 그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바닷물이 잘 섞여가지고 그런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순환하면서 골고루 섞였기 때문에 염료의 비율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지금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고 염화마그네슘 2등 요 순서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북극해가 지금 염분이 30이고 동해가 33이면 일정한 비율로 다 늘어나기 때문에 염화나트륨의 비율이 30분의 23.3 곱하기 100 했어. 그럼 78% 나왔는데 우리나라 동해에서도 33분의 25.6 곱하기 100 하잖아. 그럼 78% 가까이 나와. 그러니까 비율은 일정하다는 걸 아셔야 돼. 비율. 염분 비일정 법칙이에요. 염분 일정 법칙이 아니야. 비율은 일정하다. 자, 네모칸.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물질을 염류라고 해요. 염류.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 그람수로 나타낸 것을 염분이라고 합니다.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증발량과 강수량이고 그 다음에 담수의 유입, 그 다음에 해수의 결빙과 해빙. 결빙은 빙하가 오는 거고 해빙은 빙하가 녹는 거고요. 위도에 따른 표층 염분 분포. 어느 지역이 염분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위도가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하기 때문에 염분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 표층 염분 비교 황해가 더 낮아요. 왜냐면 담수의 유입이 많아서. 여름철이 더 낮아요. 왜냐면 비가 많이 내려서.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염분이 달라도 염류의 각 그 비율은 일정하다. 이게 염분 비일정 법칙입니다. 진짜로 다 그 항해를 해가지고 다 염분비가 일정하다라는 거 다 알아낸 거예요. 뻥 아니다. 5번에서 10번 한번 풀어보시고. 해수 1000g 안에 염류 40g 들어있으면 1000분의 40 곱하기 1000이니까 40 PSU예요. 근데 해수 500g이잖아요. 1000g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수가 1000g이면 염류 얼마 있겠어요? 32 PSU고. 근데 이거는 물이잖아. 그러니까 해수라고 하는 거는 물하고 염류 섞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으면 해수는 1000g이 되는 거야. 해수 1000g에 염류 30 있으니까 30 PSU고, 염분이 32 PSU라는 뜻은 해수 1kg에 32만큼 녹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3kg이면 3배일 거 아니에요. 96g, 이거는 그람 써야 됩니다. PSU 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염분 비일정 법칙이에요. 염분 비일정 법칙. 그래서 염분이 달라져도 A와 B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 답은 그냥 7대 1이에요. 염분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아실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 116쪽에 자, 이게 실험을 통해 알아볼 건데, 온도계를 깊이에 따라 설치하고 이 적외선 등을 켜요. 그럼 가열이 되니까 깊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데, 바람을 불면 얘가 이렇게 섞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런 데는 혼합층이 나타나서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실험을 한 겁니다. 지금 선풍기를 켜면 여기 온도가 똑같잖아. 그럼 여기는 혼합층이 생겼다라는 거. 혼합층이 생겼다. 이해가시죠? 적외선 등은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풍기는 바람에 해당을 하는 거고, 적외선 등 켜기 전에 바람이 안 불 때는 깊이에 따라 수온 분포가 일정하다.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가 일정하다. 아닌데,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가 켜기 전이구나. 아예 적외선 등 켜기 전이니까 일정한데, 켜면은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자, 태양에너지 감소하니까 수온 낮아지고요. 근데 선풍기를 켜면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데, 거기를 이제 혼합층이라고 하는 거죠. 혼합층이 형성된다. 확인 문제 1번에서 3번 이거 푸시고요. 네, 1번에 실제로 바다에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도달하는 태양에너지 양 적어지는 거 맞아. 적외선 등으로 가열만 했을 때 수면 부근에 수온이 일정한 층이 생긴다. 아닌데, 왜 그러냐면 가열만 하잖아요. 바람이 불어줘야지 일정한 층이 생기는 거, 혼합층이 생기는 거야. 선풍을 켜면 수면 그 부근에서 물의 혼합작용이 일어나는 거 맞고요. 선풍기를 켜면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2개 층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와 태양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 태양 에너지랑 바람입니다. 바람. 선풍기 바람을 세게 틀어요. 그러면은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렇게 쓰면 되지. 바람의 혼합작용이 활발하여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활발해져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혼합층이 두꺼워진다. 혼합층이 두꺼워진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어려운 게 이제 염분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를 연습을 할 건데 자, 35 PSU라고 되어 있고요. 1kg의 속에 염화나트륨이 27g이 녹아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염류는 35g이 녹아있는데 그 중에 염화나트륨이 27g이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70이면 어떻게 됐어요? 2배가 됐죠. 그러면 염류도 2배 녹아있는 건데 비율은 일정한 거기 때문에 얘도 2배 녹는 거야. 얘가 2배 녹으면 얘도 2배 녹습니다. 그래서 54g이 녹아있는 거예요, 염화나트륨이. 근데 비율은 일정한 거예요, 이게. 70이 되면 이제 요 2배 됐으니까 요 2배가 됩니다. 비율은 일정하니까. 그 다음에 자, 동해와 황해의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질량이 표와 같을 때 A 값은, 잘 봐요. 염분비 일정 법칙을 아셔야 되는데, 자, A 값은 요렇게 비교하시면 돼. 봐봐. 염화나트륨이 좀 이거보다 덜 녹았지? 그쵸? 그럼 얘도 그 비율로 덜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비율이 지금, 그러니까 동해에서는 25.64 대 1.55의 비율로 있는 거야. 염화나트륨과 황산 마그네슘이. 근데 비율은 일정하기 때문에 황해에서도 24.1 대 A의 이 비율이 어떻다, 일정하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숫자가 이제 복잡해서 계산하기 귀찮겠지만 식은 세울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이걸 계산하면 나옵니다. 이걸 계산하면 1.46g 뭐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니까 아무튼 어떻게 됐어요? 염화나트륨 줄어드는 비율 그대로 황산 마그네슘도 줄어드는 거예요. 염분 비일정 법칙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유제를.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1번부터 해서 7번까지 한번 요거 좀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십시오. 잘하고 있는데, 하여튼 4번에 40PSU인데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이, 염류 중에서 염화나트륨 차지하는 비율이 78%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어찌됐건 78%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 1kg 안에 38PSU면 전체 염류는 38g 있는 거야. 그쵸? 근데 비율이 얼마? 0.78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78 곱하면 되지. 그대로 하시면 되고, 계산만 하시면 29.6g 나올 거예요.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바늘림 하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하시면 29.6g 나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이제 표를 활용하는 건데, 자, 동해와 사해,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야. 지금 이 비율 있지, 비율. 얘가 5배로 증가한 거죠. 나머지도 다 5배로 증가하는 거예요, 다 5배로. 그러니까 이거 5배니까 7.5g인가요? 7.5g 될 거고, 요거는 이제 5분의 1일 테니까 20g이겠죠? 왜 이렇게 되냐면 염분 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요? 사해는 200PSU야, 200PSU.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 염분이 높아가지고 사람이 둥둥 떠 있습니다. 이 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시겠죠? 비율 보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중에 둘 다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이 기타로 해도 되는데, 기타는 약간 찜찜해. 요걸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 비율이 있을 거야. 요 비율 23.3g 있을 때 염화 마그네슘 A g 있는 건데 나 해역에서도 이 비율은 똑같다라는 거야. 31g 있을 때 4.3 이렇게 곱해가지고 A는 31분의 23.3 곱하기 4.3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면은 이것도 이제 계산하기가 좀 그래서 이제 깝깝해서 그렇지 하여튼 계산할 수 있어요. 3.2g 나오고 반올림 하면 B도 마찬가지야. B도 자 B도 마찬가지예요. 저 비율로 하시면 됩니다. 23.3 대 1.5는 31.0 대 B B는 23.3분의 1.5 곱하기 31 뭐 이게 답이 요대로 하면 답이 나오는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5 곱하기 31 나누기 23.3은 요렇게 나오는데 반올림하면 이제 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g이 되겠죠? 이 답이 2g이 맞거든요. 자, 이렇게 비율을 활용하셔라. 자, 가와 나의 해역의 염분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1kg으로 했잖아요. 1kg.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얼마지? 3.2고 여기 얼마죠? 2네. 요거 다 더하면은 염분이 나오는 거예요. 1kg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총량이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하시면 되고 가는 30psu가 나오고요. 나는 다 더하면 40psu가 나오네. 알겠어요? 자, 근데 니네가 저것도 하잖아. 석천이 지금 열과 우리 생활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진도 나가야 되고, 요거는 좀 숙제로, 내신 숙성은 숙제로 좀. 20번까지 해서 120조까지 20번까지 숙제로 숙제 표시해 놓으시고 잠깐만.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10번부터 20번까지 해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